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도시공관리계획. 자,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지, 구, 입 네 가지 주민이 제한할 수가 있죠. 뭐 제한을 하든 입안권자 직접 입안하든. 자, 여기까지 입안권자 교재 보고 좀 확인해 볼까요? 자, 176페이지 그 맨 밑에 보시면은 도시공관리계획 입안의 기준. 자, 역시 입안의 기준, 수립 기준, 입안의 기준,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해주게 되죠. 자,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정한 대로 정한 기준에 맞게 이제 입안합니다. 자, 옆 페이지 가볼까요? 자, 도시공관리계획 입안권자, 입안권자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입안권자 원칙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가로 묶어갖고 생략하고요. 시장 또는 군수,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가 관할 구역의 도시공관리계획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입안합니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수가 있죠.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박스의 기획번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 그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국가가 하는 사업, 그거를 국책사업이라고 그러죠. KTX 같은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그냥 한 방에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수가 있고요. 그 동그라미 3번에 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대요. 자, 도지사는 박스의 니은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 계획일 때, 그러면 도에서 도 예산 갖고 도지사가 직접 하는 사업, 그거를 광역사업이라고 그러죠. GTX 같은 광역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지사가 직접 한 방에 입안할 수가 있죠. 그래서 특광차원수가 원칙, 국토부 장관, 도지사 예외. 자, 여자들 입안권자를 묶어갖고 행정청. 그럼 도시공관리계획은 행정청만 입안할 수 있다. 맞아요. 행정계획이니까 행정청만 입안할 수가 있고요. 자, 결정권자는 좀 이따 보고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178페이지 맨 밑에 주민의 입안 제한. 그래서 주민은 절대 입안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입안을 제한. 입안권자에게 입안해 주세요.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사항 일단 네 가지. 그래서 1번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기반시설을 할 때 기자에다 동그라미. 꼭 기반시설을 제한할 때만 5분의 4,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는 거죠. 요게 29회 때 우리 기출문제는 정답이었죠. 그 다음에 2번에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지자 동그라미.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제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4번에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게 한 용도지구 두 개로 써놨는데 그 3번하고 4번 그거 묶어갖고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 그래서 3번, 4번은 묶어갖고 용도지구. 그 지구할 때 구자에다 동그라미. 용도지구에 관해서 제한할 수가 있고요. 아직 우리 안 배운 내용들이니까 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이런 거 아직 안 배웠죠. 그래서 그거 잘 모르니까 그냥 용도지구 이렇게만 딱 좀 써놓고요. 그 다음 5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자. 그래서 기, 지, 구, 입. 요 네 가지만 주민이 제한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이나 용도지구는 제한할 때 3분의 2 이상의 동의받습니다. 5, 4, 3이 동의받아갖고 제한. 주민은 입안해달라고 제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제한을 했든 입안권자 입안하든 입안할 때 절차는 맨 똑같아요. 일단 뭐 알아야 되니까 조사부터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갖고 필수적으로 조사부터 합니다. 역시 이것도 광역도시계획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조사, 계획 세 개가 다 똑같아요.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필수적으로 조사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주민의 의견 들어야죠. 주민의 의견 청취하는데 도시공관리계획은 입안에서 결정, 집행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효과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구속적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공관리계획 입안하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 청취는 공청회다 그러면 틀려요. 얘는 이제 공청회가 아니고 공고 열람이라고 그래요. 입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2개 이상 일간 신문 등에 공고하고 다 열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입안합니다.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일간 신문, 뭐 조선일보, 뭐 이런 일간 신문에 어떤 사항을 입안하는지 다 공고해서 우리한테 다 보여줘요. 그러면 열람 기간 내 의견 있는 주민이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 손 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면을 작성해갖고 제출하기 때문에 이건 증거도 다 남고 이 직접적인 의견 청취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고 열람의 방법으로 입안에 관해서 주민의 의견 듣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 대표기관 지방의 의견도 또 들어있죠. 그래서 예산 같은 거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예산 막 몇 천억씩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예산이 감당이 되는지 우리 예산의 심의 의결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의회가 하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의 혈세 이거 낭비하고 그러는 거 아닌지 지방의 의견도 다 들어있죠. 그래서 주민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들어갖고 입안.
그래서 조사하고 주민 의견, 지방의 의견 듣고 입안한다. 그래서 이 용어만 수립 대신 입안이라고 써놓은 거지 절차는 맨 똑같은 거죠. 절차 그냥 계획 세 개가 다 똑같은데 그래서 절차는 나중에 하다 보면 그냥 자동적으로 정리돼요. 애워지는 거고 절차 따로 애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논점이라고 그랬죠. 주민의 의견 청취 공청회가 아니고 공고 열람의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 듣는다. 이런 논점을 갖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입안했어요. 자, 입안. 그래서 위에 178페이지 중간에 입안 절차. 자, 입안할 때 이거 2번 기초조사. 역시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를 준용한다. 이 말은 똑같이 적용한다. 똑같다. 기초조사 의무예요. 의무. 그리고 밑에 3번에 주민의 의견 들어있죠. 근데 여기서 주민의 의견 청취는 공청회 그러면 틀려요. 공고 열람. 공람의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 듣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지방의 의견도 다 들어야 돼요. 지방의 의견도 다 청취. 그래서 조사, 의견 청취 거쳐갖고 입안. 자, 입안은 계획안을 만든 것밖에 안 되죠. 안밖에 안 되니까 이 입안한 것을 이제 확정하는 것을 결정한다 그래. 결정. 입안한 내용을 결정, 사인, 결정하고 이 결정한 것을 고시합니다. 자, 우리한테 효과가 있는 걸 알려줄 때는 고시해서 알려준다라고 했죠. 고시해서 이 결정하고 고시한다 그래요. 그리고 도시공관리계획은 결정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 결정한 것을 다시 지형도면으로 고시, 지형도면이라는 걸로 고시를 하면 이제 도시공관리계획의 구체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요. 효력이 발생. 자, 여기서 효력이라고 할 때는 한마디로 행위제한입니다. 이제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쓰게 직접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효과가 이제 구체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입안한 것을 결정권자 결정 사인하고 고시, 그리고 결정한 내용을 지형도면으로 고시하면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 입안권자도 중요한데요. 입안권자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결정권자입니다. 이 결정권자는 매년 우리 시험에서 물어봐요. 매년 나옵니다. 매년. 그래서 입안권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 결정권자. 별표 3개입니다. 그럼 별표도 1개짜리가 있고 3개짜리가 있어요. 이게 별표 치는 것도 약속하는 2개, 애매하게 또 별표 2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별표 3개 아니면 별표 하나. 별표 3개짜리는 우리가 공법을 공부할 때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적인 거. 이게 별표 3개.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하에서 우리 국토법에서 권한자 물으면 다 대부분 누구냐? 결정권자가 돼요. 이 결정권자가 계속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별표 3개 친 거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아닌데 시험에서 잘 물어보는 거는 별표 하나. 그래서 별표 3개, 별표 하나. 이 별표 친 것만 확실하게 공부해도 얼마든지 우리 시험에 다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 공부하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법은 항상 선택과 집중. 자, 별표 친 거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별표 3개. 이 별표 3개짜리는 우리 공법 통틀어 갖고 몇 개가 안 됩니다. 그러면 결정권 이꼴 자치권이라고 그래요. 자치권. 그래서 이 결정에서 구체적으로 집행해 나가면서 관할구역을 스스로 다스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정권은 이꼴 자치권이다. 그러면 우리 자치권을 갖는 지자체장, 그게 원칙적인 결정권자가 돼요. 그럼 자치권을 갖는 지자체장,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줄여갖고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대도시장도 자치권을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도시공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합니다. 여자들이 원칙적인 결정권자라고 그래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런데 도시공관리계획은 입안에서 상급행정청이 결정한다. 상하 위계질서가 아닙니다. 입안권 따로, 결정권 따로 각각의 권한이요. 각각의 권한이기 때문에 입안권자보다 상급행정청이 무조건 결정한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공기본계획은 수립권자보다 상급행정청한테 승인받는다 그랬죠. 그대로 위계질서로 승인권자는 상급행정청인데 입안에서 결정권자는 입안권자보다 상급행정청이다. 그게 아니고요. 그냥 각각이에요. 각각. 그래서 케바케라고 그러죠.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이스별로 따져야 돼요. 입안에서 누가 결정하는지 케이스별로. 그러면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이 관할구역의 도시공관리계획 입안했어요. 결정 누가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결정합니다. 우리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입안권도 있고 결정권도 있어요. 시도지사 할 때 이 시장이 누구였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입안에서 직접 결정합니다. 직접 결정. 이에 반해서 시장하고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했어요. 시장원수는 입안권은 있는데 결정권은 없어요. 그래서 시장원수가 입안했을 때는 도지사한테 신청해서 도지사가 결정, 도지사가 사인을 해줘야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군수는 입안만 할 수 있고 신청해서 도지사가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시장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일 때는 대도시장은 도지사한테 신청할 필요 없이 직접 결정합니다. 대도시장은 입안해서 직접 결정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 갖고요. 경기도라고 그래요. 경기도. 경기도의 하남시 있죠. 하남시. 자, 하남시는 인구가 한 30만 정도 되는 일반 시입니다. 대도시가 아닌 일반 시예요. 그 하남시장이 하남시청 청사가 너무 낡아갖고 하남시청 청사를 새로 짓고 싶어요. 그 하남시청 청사 이런 공공청사를 우리 다 기반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럼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남시장이 청사 설치에 관해서 입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해요. 입안해갖고 결정, 하남시장이 못해요. 하남시장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해갖고 경기도지사한테 결정해달라고 신청을 해야죠. 신청. 그럼 신청을 받은 도지사가 청사 설치가 필요한지 또 주민의 예산이라든지 주민의 의사 이런 것들 고려해갖고 설치하세요. 결정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도지사가 결정을 해주면 이제 시청 청사를 지을 수가 있게 돼요. 새로 지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남시장 같은 일반 시장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해서 직접 결정 못해요. 도지사한테 신청. 그럼 도지사가 결정을 해줘야 청사를 새로 지을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 밑에 성남시. 성남시는 인구 100만 가까이 되죠. 98만인가 이렇게 됩니다. 성남시장이 시청 청사를 새로 짓기 위해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했어요. 결정. 성남시장이 합니다. 성남시장은 도지사한테 신청할 필요 없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서 청사를 지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대도시장은 입안도 하고 결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시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누구의 권한이 훨씬 더 큰 거냐? 성남시장 같은 대도시의 시장이 훨씬 더 권한이 큰 거예요. 이 대도시는 광역시로 승격 안 시켜주는 대신 결정권, 자치권 준다 그랬죠. 그래서 성남시장은 입안해갖고 결정해서 청사도 새로 지을 수가 있고 직접 관할구역을 다스 나갈 수가 있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이 대도시장은 결정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도시 성남시 같은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예요? 호화청사 짓는 거죠. 호화청사. 막 그냥 주민의 혈세, 세금 막 몇천억씩 쏟아부어갖고 호화청사 짓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호화청사 져갖고 문제가 된 첫 번째 도시가 용인시였죠. 용인시 그냥 허벌판에다가 서울특별시청보다 더 크게 전 청사를 그냥 때려 지어놔갖고 욕 바가지로 먹고 있었다가 바로 옆에 성남시가 질 수 없다. 더 크게 졌죠. 3천억. 한 15년 전에 3천억이면 지금 한 5천억이요. 1조의 반이죠. 5천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갖고 호화청사 져갖고 욕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남시청 옆에 옆 동네 살아요. 출근할 때마다 그냥 운전하면서 성남시청을 보는 거죠. 성남시청 청사를 볼 때마다 아주 그냥 자랑스러움을 금치 못해요. 호화청사. 그리고 성남시 또 수원시청 청사는 성남시 거의 2배요. 앞동하고 뒷동해갖고 그냥 더 크게. 그래서 이런 대도시에서 이런 호화청사 짓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대도시장은 결정권이 있다. 근데 하남시 같은 일반시의 시장이 호화청사 짓겠습니다. 입안했어요. 도지사가 결정해줘요? 안 해주죠. 그래서 이 호화청사 짓고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호화청사 같은 문제는 대도시에서. 왜요? 법적으로 대도시장은 뭐가 있다? 결정권. 자기가 결정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다 법에서 권한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원칙적인 결정권자가 돼요. 자, 그러면 도지사가 입안했어요? 도지사가 광역사업 관련해서 입안했다. 누가 결정해요? 도지사가 직접 결정.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입안했을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직접 결정. 그래서 입안권자 중에서 결정권이 없는 거는 시장 군수만. 시장 군수는 입안해서 도지사한테 신청, 도지사가 결정. 그런데 자, 예외적으로 이제 원칙적인 결정권자를 봤으니까 예외. 이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이 지구 단위 계획 관련해서만큼은 그냥 시장 군수가 입안해서 결정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을 합니다. 자, 지구라고만 그냥 썼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왜요? 이 지구 단위 계획은 관할구역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라고 그랬죠. 일부에다가만 수립하는 도시군관리 계획. 그래서 하남시장이 하남시 관할구역의 일부.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뭐 가밀지구 같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중에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입안했어요. 자, 원칙대로 도지사한테 결정해 주세요 신청. 그럼 도지사는 경기도, 이 넓은 경기도를 관할하고 있는데 하남시의 일부 동네 사정까지, 지역적인 것까지 속속들이 도지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개념 자체가 관할구역의 일부에다만 수립하는 지역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시장원수가 입안해서 그냥 시장원수가 결정할 수 있는 예외를 줘요. 하남시장 입안해서 도지사한테 신청할 필요 없이 하남시장이 직접 결정.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할 수가 있게끔.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지역적인 계획으로서 시장원수가 입안해서 시장원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 관련해서는 시장원수가 결정할 수 있는 예외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국토부 장관이죠. 저 국책사업,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이 입안했어요. 국토부 장관이 전국토를 놓고 입안한 것을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입안한 것은 그대로 국토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입안한 것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 그리고 용도구역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자, 요거 하나만 더 볼까요? 개발제한구역도 국토부 장관만 결정해요. 이게 또 재작년 기출지문이죠.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것은 국토부 장관만 결정합니다. 만자 붙여도 돼요.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은 소위 그린벨트라고 그랬죠. 한 번 지정하면 영구적으로 개발 금지. 그럼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내 땅에 개발제한구역이 꽝 지정이 됐다. 개발제한구역 지정됐다. 그러면 일체 토지 이용 개발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냐? 똥 된다 그래요. 똥 된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지정하면 일체 이용 개발 못하죠. 해제, 풀어주기 전까지는 일체 이용 개발을 못해요. 그럼 이거 언제 풀어주는 거예요? 뭐 알 수가 없죠. 내 당대에 풀어줄 수도 있고 내 후손의 후손까지 가서 풀어줄 수도 있고 안 풀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개발제한구역 지정하면 일체 토지 이용 개발이 금지되니까 이게 똥된다. 그래서 국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를 가장 세게 규제하는 거예요. 제일 센 거. 제일 세게 규제하니까 제일 높은 사람. 국토부 장관만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은 누구만 결정하는 거냐? 국토부 장관. 누가 입안했던 관계없어요. 개발제한구역은 국토부 장관만 결정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이라는 용도구역은 아직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시가와 조정구역까지는 됐고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직접 입안했을 때는 직접 결정. 또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것은 국토부 장관만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해양수산부 장관. 그 해수부 장관은 줄여갖고 해장이라고 그래. 또 해장술 떠올리면 안 돼요. 해장. 그래서 해수부 장관이 결정하는 게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는 용도구역이에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다에다가 지정하는 거예요. 바다에다가. 그래서 바다. 그럼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바다에다 지정하는 건데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부 장관, 해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해요. 그래서 수산자원이니까 해양수산부 장관. 그래서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련해서는 무조건 권한자가 누가 되는 거냐? 해수부 장관이 됩니다.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무조건 해수부 장관이 권한자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은 국토부 장관만,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만 각각 결정합니다. 그래서 결정권자 우리가 봤는데요. 그래서 결정권자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 요자들이 원칙적으로 결정해요.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가 지구 단위계 관련해서는 결정할 수 있는 예외를 주고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 이게 3개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2개 봤죠. 국토부 장관이 입안했을 때 개발제한구역 이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게 특히 우리 시험에 잘 물어보는 논점이죠.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 1, 2, 3, 4, 5 딱 물어보기 좋으니까 이 결정권자를 더 잘 물어봐요. 그래서 결정권자 처음인데 우리 싹 정리해봤고요. 그러면 결정권자가 도시공관리계획 결정하려면 협의하고 심의 역시 관계 행정기관에서하고 협의부터 해야 돼요. 협의. 행정청 간에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갖고 결정합니다. 결정한 것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한다고 그래요. 관보나 공보. 관보는 대한민국 관보. 국가가 국민에게 알려줄 사항은 관보에 고시한다고 그래요. 고시.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결정한 것을 관보에 게재해서 고시. 국민한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은 공보라고 그래요. 공보. 공보는 지자체가 발행하는 신문을 공보라고 그래요. 지자체가 그 주민에게 알려줄 사항이 있으면 공보에 게재해서 고시 알려준다고 그러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관보,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공보에 결정한 것을 고시, 우리한테 효과가 있는 것은 고시해서 알려준다라고 하고요. 결정 고시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권자,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는 결정한 것을 다시 특광시장원수에게 송부해요. 사인해갖고 송부. 사인해갖고 송부에 뿌리고, 송부받은 특광시장원수가 우리 관할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이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이 특광시장원수가 결정한 것을 열람, 우리한테 결정한 내용을 열람,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열람시켜주는데 여기서 열람 기간은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계속 이 도시군관리계획에 효력이 있는 한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열람시켜주도록 해요. 왜요? 도시군관리계획은 결정하면은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규제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민이 내 땅에 어떤 제한을 받습니까? 보여달라고. 내 토지에 어떤 규제를 받는지 보여달라고 청구하는데 안 보여주면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고 그래요. 알 권리 침해.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규제를 가하는 효과가 있는 한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무제한으로 계속적으로 열람시켜주도록 하고요. 조심할 거는 결정권자 결정 고시하고 직접 우리한테 열람시킨다 그러면 안 돼요. 결정권자는 결정 고시하고 다시 송부해서 원칙전 위반권자 특광시장 군수가 우리한테 관할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이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열람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절차 한번 볼까요? 결정권자 한번 볼까요? 다시 앞으로 와서 177페이지로 합니다. 177페이지 맨 밑에 결정권자 거기다가는 별표 3개입니다. 결정권자 이꼴 자치권. 그래서 결정권자는 자치권자죠.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는 자치권. 그래서 원칙은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 원칙적으로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예외,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경우 그게 박스에 3개 나오죠. 그 완전 잘 물어보는 문자.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박스에 보면 1번, 국토부 장관이 입안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결정. 국토부 장관이 입안. 그다음에 2번에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뭐 된다고요? 똥 된다. 그래서 가장 규제가 센 거. 그래서 제일 높은 사람 국토부 장관만 결정합니다. 그 3번에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 시가와 조정구역은 아직 우리 안 배웠으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 2개. 국토부 장관이 입안했을 때 개발 제한 구역은 국토부 장관만 결정.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수산자원 보호구역 나오네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무조건 결정합니다. 그래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무조건 해수부 장관. 그 다음에 또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3번에 또 다음의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그래서 시장군수는 원칙은 입안해서 도지사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시장군수가 도지사한테 신청할 필요 없이 직접 결정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박스 1번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지구단위계획 그것만 봐요. 그래서 이 지구단위계 관련해서는 시장군수가 입안했으면 도지사한테 신청할 필요 없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예외를 줍니다. 그래서 결정권자,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지구단위계 관련해서 시장군수,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 그리고 해수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 1, 2, 3, 4, 5 꼭 잘 물어본다.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가볼까요? 옆 페이지 6번의 결정 절차. 자, 결정 절차 역시 제목만 봐요. 자, 결정권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려면 협의하고 심의 거쳐갖고 결정합니다. 협의, 심의 거쳐갖고 결정. 그래서 절차는 맨 똑같아요. 기초조사하고 주민 의견 듣고 지방 의견 들어갖고 입안. 그 다음에 결정 신청하면 협의하고 심의 거쳐갖고 결정권자 결정. 결정한 것을 고시하고 다시 송부해서 특광자원수가 우리한테 열람시켜준다. 열람. 그래서 맨 똑같은 절차인데 자, 그래서 이거 절차 뭐 외우고 그럴 필요는 절대 없다 그랬어요. 얘도 입안해갖고 결정, 입안, 결정 이렇게 정리하는데 자, 여기에서 요것만 좀 조심해 볼까요? 협의하고 심의는 입안할 때 거치는 게 아니고 뭐 할 때? 결정할 때. 이거는 옛날에 기출이니까 입안하려면 협의, 심의 거친다 그러면 틀려요. 입안할 때는 뭐 하면 된다? 조사하고 의견 들어갖고 입안하는 거죠. 협의하고 심의는 입안할 때 하는 게 아니고 결정할 때 거치는 절차. 결정권자가 결정하기 전에 협의, 심의 거쳐갖고 결정한 것을 고시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 한번 볼까요? 그 4번 결정 후의 절차. 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고시. 자, 결정권자가 고시까지는 해요. 그리고 관계 서류, 이 결정한 서류를 특광시장 군수에게 송부.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그 악을 졌다 갖고 특광시장, 군수에게 결정한 것을 송부. 그럼 송부받은 특광시장, 군수가 일반에게 열람. 결정된 내용을 우리한테 열람, 보여주는데 열람 기간에 제한이 없다. 무제한. 도시공관리계획은 효력 있는 한 계속적으로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도시공관리계획 결정 고시하면은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안 돼요. 도시공관리계획은 결정 고시하고 다시 결정한 것을 지형도면으로 고시해야 돼요. 지형도면으로 고시한 날부터 구체적인 효력이 발생. 자, 이게 올해 32회 때 정답 질문, 32회 때 정답 질문. 지형도면 고시한 날에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맨날 이거 단골 메뉴. 올해도 그냥 어김없이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행위 제한이라는 구체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지형도면이라는 게 지도예요. 지도. 토지의 형태를 그린 도면. 지도에다가 도시공관리계획 결정한 것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지도에다 표시해갖고 그냥 말로 그냥 문장으로 결정한 것을 보여주니까 그거 읽어봐도 내 땅에 뭐가 결정된지 알아먹기가 힘들죠. 그래서 도시공관리계획 결정한 것을 지도에다 표시해갖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만 딱 보면 내 땅에 뭐가 결정됐구나. 쉽게. 국민들이 쉽게 명확하게 결정사항을 알아볼 수 있게끔 도시공관리계획 결정한 것을 지도에다 표시하고 고시한다 그래요. 자, 예를 들어갖고 자, 이 토지라고 그래요. 1번, 2번, 3번. 자, 토지의 번호를 매긴 것을 지번이라고 그러죠. 지번. 번지수, 지번. 그다음에 1번 토지는 지목이 대라고 그래요. 지목이 대. 대라는 땅은 공시법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대라는 땅은 영구적인 건물이 있는 땅. 즉 건물 건축하는 땅을 지목이 대라고 그러죠. 건물 건축하는 땅. 그다음에 2번 토지는 지목이 전이라고 그래요. 지목이 전. 전은 밭농사 짓는 땅이죠. 3번 토지는 지목이 답. 답은 논농사 짓는 땅이죠. 이런 대, 전, 답 이런 것들을 지목이라고 그래요. 지목. 토지의 목적. 무슨 목적으로 쓰는 땅인지. 그래서 지번과 지목 이거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지적이라고 합니다. 지적. 토지의 호적. 사람은 호적 있다고 그러죠. 호적. 그래서 토지의 호적을 지적. 그래서 지적이 표시된, 즉 지번과 지목이 표시된 지형도에다가 자, 1번 토지는 건물도 짓고 개발할 땅이니까 용도지역 중에서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써주는 거예요. 도시지역으로 결정했다. 또 2번 토지는 밭농사 지을 땅, 밭농사 지을 땅이니까 임시적인 관리지역으로 결정합니다. 관리지역이라는 용도지역으로 지정했다.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토지는 논농사 지을 땅, 논농사 짓고 절대적으로 농사 지을 땅이니까 농림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런 것들이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용도지역이라고 그래요. 용도지역의 지정 같은 도시공관리계획 결정한 것을 딱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만 보면 이 땅에 뭐가 결정됐구나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지형도면에 도시공관리계획 결정한 것을 표시하고 작성을 해야 돼요. 먼저 작성. 이 지형도면의 작성은 누가 하는 거냐? 작성은 입안한 자가 합니다. 도시공관리계획을 입안한 사람. 입안한 사람이 계획안을 최초로 만든 거니까 계획의 내용을 제일 잘하는 거죠. 그래서 입안한 자가 그대로 지형도면을 작성을 해요. 그리고 작성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고시는 누가 하는 거냐? 결정한 자, 결정권자가 그대로 고시. 그래서 결정권자가 입안한 자가 작성한 지형도면을 고시를 해줘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죠. 입안한 자가 입안해갖고 신청하면 결정권자 결정하고 결정한 것을 고시하듯이 지형도면도 입안한 자가 작성, 신청하면 결정한 자가 고시. 그래서 입안한 자가 작성, 결정한 자가 고시. 그래서 이 고시라는 것은 무조건 누가 하는 거냐? 결정권자가요. 결정권자. 도시공관리계획 결정한 것을 고시하든 지형도면으로 고시하든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예요. 이 도시공관리계획 결정에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실효한다 그래요. 실효. 실효가 된 것도 우리한테 효력이 없어지니까 다 우리한테 알려줘야 돼요. 고시한다 그래요. 실효 고시. 이런 고시는 무조건 결정권자가요. 결정권자. 그래서 입안한 자가 작성, 결정한 자가 고시. 그리고 지형도면을 작성한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그러면 안 돼요. 지형도면을 뭐한 날? 고시. 고시한 날부터 행위 제한이라는 구체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효과는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이제 규제를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
기초서에 보면은 결정 이후의 절차가 다 빠져 있는데, 그럼 모든, 이건 이제 일반 상식이니까 들어두세요. 자, 모든 공법상의 규제는 규제가 만들어진 이후에 새로 하는 행위부터만 규제합니다. 그거를 행정규제 장래요라고 그래요. 이 규제가 만들어진 이후에 새로 하는 것부터 규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왕의 행위에 대해서 거슬러 갖고 효과를 미치는 것을 소급효라고 그래요. 소급효는 헌법에서 금지합니다. 이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절대 모든 규제는 소급효라는 게 없어요. 그럼 제가 일정한 행위를 자유롭게 지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국가가 법을 만들어 갖고 그걸 처벌해 버려요. 그럼 너 왜 옛날에 그런 행위를 했냐? 법을 나중에 만들어 갖고 처벌해 버렸다. 그러면 제가 지금 자유롭게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언제 처벌될지 모르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적 안정성이라는 걸 위해서 또 국민의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규제는 규제가 만들어지고 이후부터만 효과를 갖는 거예요. 새로 기왕의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거슬러 갖고 효과를 미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소급효의 금지.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당시에 사업인허공사에 착수하고 있었으면, 사업인허공사에 착수해갖고 하고 있던 행위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행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착수하고 있던 것은 그냥 계속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거를 좀 유식하게 우리가 기두권을 보여준다 그래요. 기두권법. 그래서 결정 당시에 이미 하고 있던 것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행위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다. 기두권은 보호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에서 결정한 것을 지형도면으로 고시하면 구체적인 행위 제한이라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결정하는 절차 원칙적인 것만 우리가 한번 쫙 정리해 봤는데요. 자, 위반권자, 결정권자 역시 권한자가 제일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결정권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위반에서 결정, 지형도면 고시 뭐 하려고 해요?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결정하는 목적, 위반 결정하는 목적은 우리 앞에서 봤던 요구하는 거죠. 요 6개. 용, 기, 도, 지, 입. 이 6개를 입안해갖고 뭐 하는 거냐? 결정한다. 그래요. 입안해서 결정. 그래서 관할구역의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싶어요. 용도지역 지정하려면 뭐 해야 돼요? 입안해갖고 결정. 그 용도지역 지정에 관해서 입안권자가 입안해서 결정권자가 결정 사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한 내용을 지형도면으로 고시. 무슨 토지의 용도지역 뭘 지정했다. 지형도면으로 고시하면 용도지역을 지정한 효과가 발생. 또 용도지구를 지정해요. 용도지구를 지정하려면 역시 똑같이 뭐 해야 돼요? 입안해갖고 결정. 용도지구 지정에 관해서 입안해갖고 결정권자 결정 사인. 그리고 결정한 것을 지형도면으로 작성해서 고시. 그러면 용도지구를 지정한 구체적인 효과가 발생. 또 관할구역에 기반설, 도로 같은 기반설 설치하고 싶어요. 기반설 설치하려면 역시 뭐 해야 된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해갖고 결정. 기반설 설치하세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결정하면은 그때부터 무슨 시설이 된다고요? 도시군계획 시설. 이 결정한 도시군계획서를 설치하는 사업,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설치하죠.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하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든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든 이 6개 용, 기, 도, 지, 입 6개를 입안해갖고 결정합니다. 입안 결정.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해서 결정하는 목적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여기서 도시군관리계획이 끝난다 그거 아니죠. 지금은 이 6개 용, 기, 도, 지, 입 6개를 입안해서 결정하는 절차를 우리 권한자를 기반으로 해서 결정하는 절차를 배운 거죠. 이걸 도시군관리계획의 촉론이라고 그래요. 촉론.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후에는 이 결정에서 구체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내용들을 하나씩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죠. 첫 번째, 용도지역, 그리고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 그럼 용도지역이 뭐가 있고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효과, 행위제한 무슨 규제를 하는지, 용도지구가 뭐가 있고 지정되면 효과, 행위제한 무슨 제한을 하는지, 용도구역이 뭐가 있고 지정되면 무슨 제한을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토법은 한마디로 무슨 계획을 공부하는 거냐? 도시군 관리 계획을 공부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180페이지 용도지역 딱 나오죠. 2절에 용도지역, 또 용도지구, 용도구역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우리가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토법은 한마디로 도시군관리계획을 공부하는 법이다.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에서 결정하는데 지침이 되는 상위계획으로서 우리가 먼저 도시군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을 배운 거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효과가 없다고 그랬죠. 그닥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이 가장 중요한 거고, 오늘은 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결자, 거기까지 총론을 우리가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 결정하는 내용들을 하나씩 우리가 이제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용도지역 어떤 것들이 있다, 용도지구 뭐가 있다, 용도구역 뭐가 있다. 아주 이제 여기서부터 머리 아파지기 시작해요. 용도지역은 21개, 용도지구는 9개, 용도구역은 5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배워나가니까 머리는 아파도 막 흥미진진하죠. 그렇지는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계획 3개 배웠어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각각 계획의 수리권자 또는 이방권자 이 기반으로 해서 권한자들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절차로 계획을 수립하는지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벌써 이제 11월 달력이 이제 올해도 2장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하여튼 연말인데 공부 시작했으면은 또 이제 보람되게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항상 건강 조심하시면서 공부들 하여튼 공법은 다른 거 없어요. 공부 별거 아니에요. 수업 빠지지 말고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